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 시퀀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저번 시간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거 했을 거예요. 뭐 했죠? 한번 보고 갈까요? 요거는 아니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릴레이 관련해서 버튼하고 요 내용을 좀 다뤘었죠. 예. 그래서 릴레이 버튼 앱이라는 요 부분을 대해서 했는데, 요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버튼하고 릴레이, 즉 이제 버튼 눌렀을 때, 하나의 버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 원 버튼, 교본 작업을 했던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뭘 하냐면은, 좀 응용패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제미나이에서, 지리에서 물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유튜브에 있는 이제 리카 전기 시퀀스 비슷한 이제 전기 시퀀스 스윙 코드 자바 코드를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뭘 했냐면은 이렇게 답변을 얻었어요. 같이 볼까요? 리카 전기 시퀀스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전기 시퀀스와 유사한 스윙 자바 코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먼저 이제 얘기 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뭐냐면은 자, 자동 수위 조절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이거 아마 급배수 같은데, 급수나 배수,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레벨 컨트롤러나 아니면은 이제, 플로트레스, 예, 통해가지고, 그 접점 변화, 수위의 어떤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급수를 하든가, 배수를 하든가, 예, 그 처리하는 구성이 있죠. 여기, 제미나이는 그걸, 확인을 했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동 수위 조절 시스템에 관련된 스윙 예제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시스템에는 이제 센서 역할을 하는 버튼과 그리고 이제 펌프, 모터도 있나봐요. 모터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포함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우리 유추하면은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생각이 뭐가 필요하죠? 센서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센서 역할하는 버튼이래. 요게 이제 프로트리스의 뭐 A접, B접 얘기하겠죠. 그 상태에 따라서 급수되는지 배수되는지 해야 되니까 펌프 상태를 알려준다. 그러면 이제 버튼이 지금 여기서는 버튼이지만 프로트리스의 A접, B접 센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버튼이고 그다음에 펌프 상태 알려준 LED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카 전기 시퀀스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전기 시퀀스와 유사한 자동 수위 조절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자바 스윙 코드를 이제 제공해 드리겠다 해서 코드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 코드는 이제 수위 조절 시스템 시뮬레이션 하며 높은 수위와 낮은 수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높은 수위가 있고 낮은 수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높은 수위와 낮은 수위, 요게 지금 센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버튼이 높은 수위 버튼도 있어야 되겠고 낮은 수위의 버튼도 있어야겠다. 이거를 이제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버튼. 그럼 버튼 두 개란 얘기죠. 그리고 펌프의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LED 포함합니다. 뭐 결국은 이제 요거는 버튼 두 개는 이제 입력값이고 출력값으로 펌프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겠죠. 예.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설명 내용 나와 있는데, 요것도 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소스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여기 있네요. 워터 레벨 컨트롤 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죠. 여기도 뭐가 주렁주렁 많이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저번에 우리가 릴레이 버튼 했던 거랑 별 차이는 없어요. 네, 여기 이제 다 클래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액션 퍼포먼스 있듯이 여기도 액션 퍼포먼스 있습니다. 퍼포먼스 있으니까 요거 기준에서 보면 되고, 다만 여기 변수가 좀 많아질 뿐이죠. 그렇죠? 자, 바로 소스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스윙 사용했으니까 스윙 임포트 할 부분 임포트 하고,
자, 요건 이제 익숙해지죠. 예, J프레임에서 이제 확장해서, 지금 액션 리스너 임플리먼트 돼 있죠. 자, 클래스 네임은 워터 레벨 컨트롤 앱이다. 어플리케이션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수위를 이제 수위 레벨, 워터 레벨이 수위니까 수위를 조절하는 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수가 좀 많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 이제 뭐 위에 차근히 보셔야 되는데 밑에 메인부터 보고 가셔야 돼요. 메인도 똑같죠. 앞서 시간에 했던 거랑. 자, 스윙 유틸리티 통해 가지고 인보컬 로터 통해서 지금 요 워터 레벨 컨트롤 앱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객체를 선언하면은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나올 게 뭐죠? 이 클래스 부르니까 당연히 이제 생성자 불러야 되겠죠. 자, 생성자부터.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호출만 끝이니까. 자, 자, 그러면은 이 변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버튼 두 개 있죠. 하이 레벨 센서 버튼. 이게 높은 수위를 알려주는 버튼. 이제 대신, 요게 눌렀다는 거는 이제 수위가 높다는 걸 감지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낮은 거 있었죠. 로우 레벨 센서 버튼. 버튼 두 개. 자, 높은 수위, 낮은 수위. 자, 요게 이제 입력값을 도운다는 얘기죠. 센서 대신해서. 자, 그리고 펌프 스테이트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위 상태를 이제 펌프가 돌아가는 상태, 동작 여부를 따지는 라벨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펌프 LED 패널, 우리가 이제 설명에서도 있었어요. 설명에도 이제 높은 수위, 낮은 수위를 감지하고 펌프의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LED를 이제 포함한다. 예. 자,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이제 패널이 펌프 LED 패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온이 있네요. 이제 펌프 동작 여부인가 보다. 그렇죠. 기본 이제 뭐 동작 안 하니까 펄스를 했겠죠. 오프로 초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있는데 하이 레벨 디텍터라는 변수가 있고 로우 레벨 디텍터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위에는 이제 버튼에 대한 거고 밑에 이제 이 버튼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하이 레벨 센서 버튼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 하이 레벨 디텍터 이제 높은 수위가 감지됐다라는 변수에 이게 true가 들어갈 거예요. 반대로 로우 레벨 센서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로우 레벨 디텍티드라는 불린 변수에다가 값을 넣게 됩니다. 이 값에 따라서 동작 여부를 이제 판단하겠죠. 자, 아무튼 워터 레벨 컨트롤 앱 시작하면 당연히 생성자 요거 다 정의되고, 그 다음 생성자 보니까 이제 타이틀은 이제 자동 수위 조절 시뮬레이터라고 표기가 되고, 예, 크로즈 닫는 거죠. 이제 아실 거고, 레이아웃 형태는 플로우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 있나요? 수위 감지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버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입력해야 돼요. 자, 버튼에 대한 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하이 레벨 센스 버튼 뉴 해서 이제 제 버튼 이제 객체를 선회해 주는 거죠. 높은 수위 감지 버튼이다 해주고, 거기에 이제 액션 애드 액션 리스너 해서 감지할 수 있게끔 등록해주고, 요거를 이제 애드해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예, 추가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수위 부분 해야 되죠. 낮은 수위 버튼도 똑같이 위에 하면 되고요. 그 버튼 이제 텍스트가 이제 낮은 수위 감지다라고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액션 리스너 해주고, 애드해서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건 버튼을 이제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있었죠. 아까 LED 부분 있었기 때문에 펌프 스테이트 레벨에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폴스 상태니까 펌프 상태를 오프로 초기화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추가시켜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ED 상태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펌프 LED에다가 new 제 패널 해주고, 자, 자, 뭐죠? 프리페레드 사이즈 50, 50을 했네요. 했고, 그 다음에 펌프 LED 패널에 이제 빨간색을 넣었어요. 자, 빨간색을 넣어줬다. 처음엔 빨간색을 표시를 했네요. 뭐,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했다. 펌프.
요거는 뭐 처음에 생산자 만들어지니까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예, 동작하는 거는 퍼포먼스, 그 이제 액션 퍼포먼스에서 이제 동작하는 구성이니까 신경 쓰고 일단 초기에는 빨간색 했다. 예, 하고 다 추가시켜줬고 사이즈는 윈도우 사이즈는 400, 200 했네요. 가로 세로. 그리고 이제 set visible true 하면은 이제 윈도우에 표시가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동작 구성은 여기서 하는 거죠. 첫 번째가 getSource가 지금 이제 우리가 버튼이 두 개였어요. 그렇죠? 하이 레벨, 로우 레벨. 그래서 만약에 하이 레벨이 눌러졌다. 즉 높은 수위가 감지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버튼 누르면은 여기 좁아서 건데 이런 거 좀 넓게 주면 좋은데. 자, 하이레벨 디텍티가 우리 변수 불린 두 개 있었죠. 예, 높은 수위가 감지됐을 때, 자, 버튼 누른 거랑 감지랑 틀려요. 버튼은 이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야. 센서 졌을 때 내부적으로 이 부분의 값을 높은 수위가 감지됐다는 변수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하이레벨 디텍티드였고 여기에 그 값을 반전시켰네요. 그쵸? 반전시켜서 했고, 자, 어차피 지금 펄스니까 당연히 하이 값이, 출력 값이 들어가죠. 참값 들어가고, 그러면 이 참값 따라서 펌프가 어떻게 등장하죠? 높은 곱시, 높은 수위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높은 수위가 감지되면 펌프가 오프가 된다고 했어. 수위가 높단 말이야. 높은데, 자, 생각해 봅시다. 펌프, 즉, 수위가 높은데 펌프가 멈췄다는 건 급수인가요? 배수인가요? 급수죠. 자, 수위가 높았다면, 물탱크가 있고, 거기에 물이 막 차였어. 이제 점점 차이다가 꽉 찼어. 그럼 어떻게 돼요? 펌프가 동작이 멈춰야 되죠. 안 그러면 넘쳐 흐르잖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급수 펌프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은 이제 배수 펌프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수위가, 높은데 만약에 모터가 돌아간다면은 이건 배수 펌프잖아. 물을 이제 찼으니까 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급수라는 거, 여기서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소스가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자, 로우 레벨 센서 버튼이다. 이제 낮은 수위의 버튼이 값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로우 레벨 디텍티드가 지금 폴스니까 얘가 추루가 되겠죠. 바뀌어서 반전돼서. 그래서 펌프가 온이 됩니다. 예, 온이 되죠. 수위가 낮았으니까 이제 급수니까 모터를 돌려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근데 낮으니까 추루 됐죠. 근데 뭐가 좀 느낌이 샤한데요. 글쎄요. 느낌이 샤한데.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동작을 한대요. 높은 입력이 들어오고 이제 높은 수위가 감지되면은 수위값에 수위를 이제 디텍트 감지하는 값에다가 반전된 값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펌프 폴스하고 자, 뭐 급수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근데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소스가 일단은 볼까요? 일단 설명 다 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자, 펌프 상태 레이블 업데이트 하죠. 지금 현재 오프였잖아. 그렇죠? 펌프 상태가 초기가 오프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펌프가 온이냐 오프에 따라서 지금 이제 트루 폴스에 따라서 지금 펌프가 돌아가면은 온, 펌프 상태 온 바꿔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프로 하겠죠. 요거는 어차피 펌프의 온, 펌프 온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펌프 스테이트 라벨에 글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자, 펌프가 온일 경우에는 뭐죠? 온시의 녹색, 펌프가 돌아가면 녹색이고 펌프가 멈추면 빨간색이 되네요. 그렇죠? 펌프가 돌아간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펌프가 돌아갈 때 빨간색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제미나이는 이렇게 만들어줬나봐요. 자, 근데 다시 여기 돌아와 보면은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게, 이 두 값이 지금 뭐죠? 폴스죠. 폴스인데, 지금, 펌프 상태가 이게, 하이레벨, 지금, 하이레벨이 들어왔다는 거는, 요거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면서 고치면 되죠 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좀 크게 해야겠다. 자, 볼까요?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어차피 처음은 펌프 상태가 오프고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자, 높은 수위를 감지를 했다. 뭐 눌러도 별 의미가 없죠. 펌프가 오프 상태니까. 자, 높은 수위니까 펌프가 동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급수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펌프가 오프 됐어요. 자, 수위가 점점점 이제 물을 뺐었어. 수위가 낮아졌어. 그러면 펌프가 돌아가야 되죠. 누르면 펌프 온이 되죠. 온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높은 수위 감지를, 자, 이제 수위가 낮아졌다가 펌프가 막 돌아가는데 수위가 올라갔어. 올라가면 이제 요거 수위 감지가 이제 들어오겠죠. 두 번 눌러야 되지. 자, 그럼 펌프가 이제 멈추게 되죠, 모터가.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건 누를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 동작 안 하죠? 안 하고, 펌프 온. 두 번 누르면 온. 펌프 온 상태 디텍트가 되면은 요걸 해라. 제가 뭐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는데, 하이 레벨 디텍트가 되어 있다면 로우 레벨 디텍티브는 어떻게 돼요? 폴스 상태 돼야 되지 않나? 잠깐 바꿔볼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어렵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어차피 높은 수위가 왔다는 건 이 변수 값이 뭐죠? true란 얘기잖아. 자, 리프레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로우 디텍티는 폴스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폴스. 자, 요거를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도 한번 다시 넣어볼까요? 여기도. 값만 바꾸면 되죠. 얘는 이제 폴스가 될 거고. 저도 이거 뭐 바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뭐든지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중요하죠. 펌프 상관없지. 낮은 수위하면 바로 뜨고 높은 수위하면 바로 바뀌죠. 아까 두 번 눌렀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바로 바뀌잖아요. 자, 제가 소스 바꾼 거랑 아까 이거 다시 살려놓을게요. 자, 요거. 자,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왜 반전을 했을까? 그쵸. 반전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원래 그대로 해서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거 뭐 상관없죠? 낮은 수위 누르면 바뀌었죠. 높은 수위 한번 누릅니다. 안 바뀌죠. 한 번 더 눌러야 바뀌었어요. 얘도 지금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쵸? 요거는 코드가 좀 이상하다. 그쵸? 예. 이게 반전을 넣었던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코드를 바꿨잖아요. 있는 그대로 바꾼 거죠.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저도 뭐 저라고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죠. 눌러도 낮은 수위 바로 바뀌죠. 높은 수위 바로 바뀌죠. 예. 두 번 안 눌러도 되잖아. 그쵸? 한 번씩만 눌러도 되죠. 그쵸. 무슨 이유가 있어서 두 번 누르게 만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뭐 제가 이거 소스 코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있는, 자, 유튜브에 있는 리카, 전기 공자수에 있는 리카 전기 시퀀스 중에 이제 자동 수위 조절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건가 봐. 이건 또 PLC로 구성을 제가 했던 거죠. 이 수위가 차면은 감지해서 뭐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이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구성을 했나 봐요. 제미나이가. 그리고 이제 요런 구성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급배수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아마 급수인 급수인가?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급수인지. 잠깐만 좀 빨리 당겨서. 얘가 급수인가? 예, 물이 차면은
물이 차면은, 얘는 물이 차면은 지금 돌아가죠. 예. 그렇죠? 얘는 배수죠. 물이 이제 차니까 이제 요 부분 넘어가니까 이제 배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배수인데. 근데 이제 제미나이는 지금 급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급수라고 했죠. 그럼 이거 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수는 더 쉬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이건 하고 갑시다. 이게 지금 급수 상태라. 그렇죠? 급수. 그렇죠? 자, 급수로 하려면 펌프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펌프 상태를 이거 복사해서 쓰죠. 급수는 펌프 오늘 이게 자, 급수니까 펄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수면 어떻게 되죠? 배수라면은 이 부분을 자, 배수는 이 부분을 출로 하면 되잖아. 그쵸? TRV 출로 하면 되죠. 자, 마찬가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롤 레벨. 그럼 이제 자, 낮은 수위일 때는 어떻게 한다? 얘가 추르고 하면 되죠. 알겠네. 추르고 얘는 펄스로 하면 되죠. 자, 요 두 개는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금 현재는 급수예요. 현재는 급수예요. 급수인데 자, 우리가 뭐로 바꾼다? 이제 배수 펌프로 배수로 바꾸는 거죠. 요것도 펌프 상태. 펌프 상태가 현재는 급수인데 배수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펄스가 아니라 true로 가주면 되죠. 자, 요건 이제 on이겠죠. on이겠죠. on. 자, 얘는 이제 off가 되겠지. 이제 요거는 이제 낮은 상태로 가야 되니까 얘는 뭐로 바꾸면 돼요? 펄스로 하면 되죠. 펄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실행시켜서 보면은 자, 지금 펌프가 오프죠. 자, 낮은 수위가 감지가 됐다. 낮은 수위니까 그렇죠. 지금 배수 상태예요. 높은 수위라면은 높은 수위 상태니까 지금 수위가 높으니까 펌프가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낮은 상태면 오프가 되고 높은 상태면 온, 오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것도 사이즈가 좀 그래. 아까도 좀 신경 썼는데 이거를 좀 하나 더 추가할까요? 시간 좀 길어지긴 한데 자, 요거 하나 라벨을 하나 더 붙이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펌프 스테이트 아이가 펌프 액션이라고 하나 액트라고 할까? 액트라고 하나 할게요. ACT. 왜 이걸 하냐면은 이게 급순위 배순위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하나 넣어 주려고 라벨 아까 있었죠.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오프. 요거 그대 쓰면 되겠다. 그렇죠? 펌프 상태 요쪽에 이렇게 뭐 바꿔 쓰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펌프 앱도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추가시켜주고 펌프 상태가 아니라 이제 급배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현재 배수 상태잖아요. 배수라고 하나 넣어주고 추가시켜줬어요. 배수라고 해주고 그러면 이것도 사이즈도 너무 작아. 550 정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배수라고. 배수니까 높은 수위가 있으니까 높은 수위면은 당연히 온 되죠. 그렇죠? 감지되면. 네, 그리고 낮은 수위면 오프 되고. 그렇죠? 온 오프. 자, 근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급수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만약 이제 원래대로 급수였잖아. 급수를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배수될 수 있는 뭐 하면 되죠? 급수라고 하면 되죠. 급수하면은 요것도 바꿔야 되죠. 원래대로 추가 아니라 얘는 뭐죠? 펄스로 바꾸고 얘는 오프해야 되지 당연히. 주석이라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또 혹시 소스 보시다가 헷갈릴까봐 얘는 추루를 해야 되죠. 추루.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요면은 이제 급수 상태야. 그러면 높은 수위면 당연히 이제 오프 상태에 있다가 낮은 수위면 온 되죠. 높은 수위 되면 오프, 온, 오프, 온. 예. 요렇게 이제 인덱스라도 붙여주면 좀 좋을 텐데. 그쵸? 요거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물론 변수명은 다 바꿔야 돼요. 하나 더 만들어서 급수 상태와 배수 상태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면 뭐가 되죠? 예, 급배수가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간 또 그래도 한 20분 넘었네. 예. 자, 요거 소스 내용은 제가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이 이제 사실 응용편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앞서 많이 했었어요. 뭐 이게 제미나이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복잡한 내용 구성은 안 하더라도 다 짜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거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거 있죠.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하긴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터 내용 이렇게 버튼도 있고 원형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단순하게 해왔지만은 이게 좀 복잡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또는 이제 버튼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상태 정보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 구성을 지금 어디서 동작을 하고 있죠? PC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실제 시퀀스 제어반이 있고, 제어함이 있고, 제어함에서 어떤 정보를 여기 컴퓨터에서, 그렇죠? PC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뭔가 동작을 시키게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은 뭐 통신도 해야 되겠지만은, 자, 아무튼 이런 구성을 우리가 메뉴를 만들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HMI죠.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죠. HMI 작동하듯이 PC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요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가볍게 또 사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와 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손쉽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C나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단말기에서 여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작은 뭐죠? HMI죠. 뭐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PC 환경에서 내가 어떤 조작반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시뮬레이팅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조작반이죠. 그걸 이제 실제 하드웨어 조작반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되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이런 코드는 내가 안 짜도 돼. 그렇죠. 제미나이나 뭐 챗GPT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미나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화를 직접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HMI도 여러 가지 미츠비시나 뭐 LS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갖다 붙여놓고 뭐 하는 거긴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생들 많이 사용하는 게 랩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랩뷰는 좀 복잡하죠. 아무튼 이런 이제 툴을 직접 내가 또 공부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 뭐 제미나이 통해 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 주잖아. 그렇죠? 이런 걸 또 10분 활용하면 또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스킬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이제는 전기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뭐 맨날 지하보만 짜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시설 관리 업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스킬, 특히 이제 이런 AI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빠르고 손쉽게, 그렇죠? 또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 이제 우리의 또 생각도 활용 범위도 많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뭐 전기 관련 자격증이 있다 또는 경력이 있다 해서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좀 더 하나 더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듣기 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저는 이제 요걸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시인까지 다 만들어 주니까 좋긴 한데 원래 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죠?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두이노나 아니면 PC,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 비슷하게, 툴이라기보다는 뭐, 직접 뭐 그냥 코딩을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좀 모양도 이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전기 공작소,
뭐 HMI 뭐 자바로 만든 뭐 HMI 구성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메뉴도 다양성 있고 생성도 이제 객체 생성 설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성해서 좀 메뉴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만들려면 또 시간도 걸리겠죠. 예, 사실 이제 기약 없는 또 이야기지만 아무튼 뭐 시간적 대유가 되면은 예, 그것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또 테마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기 시퀀스 시뮬레이터 만든 구성은 여기서 이제 아마 설명적인 부분은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엔 또 새로운 테마로 여러분들 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